이번 강의는 5단원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거든.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토대로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으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천천히 이제 확장하는 걸 갈 텐데 1단원에서 뭘 배웠죠? 1단원을 다항식이라는 친구를 배웠죠. 다항식의 연산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눠줬어? 얘가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좀 배운 거거든. 항등식이 뭐예요? 방정식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좀 머릿속에 좀 외워서 집어넣으셔야 돼. 이거를 달달달 우리가 암기하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좀 정리해 나가시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거야, 머릿속에다가. 수학이라는 거는 어쨌든 암기가 기초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하고 있어야 돼.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니까 억지로 외운다기보다는 백지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좀 천천히 써내려 가시면서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은 다항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등호가 포함시킨 식을 등식, 항등식, 방정식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 자, 얘는요, 항등식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친구라고 배웠지?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식에 대한 문제는 최종 목적이 미정계수를 구하거나 뭐 식을 구해내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다? 수치를 직접 대입하거나 계수를 비교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2단원, 3단원을 거쳐서 4단원 복소수까지 우리가 끝낸 후에 복소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방정식을 배워볼 거야.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울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인 거고. 이해가 됐니? 그럼 방정식이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정의를 해볼 텐데, 방정식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방정식은 특정한 X값에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거든. 우리가 X가 예를 들어 1이나 2 이런 거에서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즉 이거는 특정한 X값을 갖는다에 좀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거든. 이 특정한 X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근 또는 해. 이렇게 썼고요. 우리가 근 또는 해를 구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이 표현은 우리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에서 시작을 할 거냐면 방정식은요, 특정한 X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구해내야겠다. 즉 방정식의 목적은 굉장히 뚜렷해. 우리가 근을 구하는 게 보통의 목적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3 끝까지 좀 나오는 단원이다 보니까 항등식도 물론 나오지만 빈도수가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방정식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방정식이 무엇인지,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2차 방정식이 뭐냐라고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2차 방정식은 뭐예요?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 차? 2차가 되는 방정식들을 전부 다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 단원을 왜 배웠을까?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의 범위가 조금 달라질 거야. 예를 들어서 x제곱은 1이다 라는 걸 지금부터 구해보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지.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실수인 근이라고 해서 실근이라고 부를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복소수를 배우고 왔으니 허수인 근도 존재하는가요? 당연히 지금부터는 존재를 하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곱한 게 마이너스 2다 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준다면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허근 또한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럼 실근과 어근을 둘 다 지금부터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은 2차 방정식을 우리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 자, 2차 방정식 풀이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좀 있어.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진리도록 좀 했었던 인수분해. 우리 앞단원에서도 좀 나왔었지.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푸는 방법이 있어. 말 그대로 우리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 요거를 풀어줄 거야. 즉,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를 찾아준다고 생각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다항식을 이 친구를 인수분해를 좀 해준다면 x 빼기 1, x 빼기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거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곱셈의 원리를 따라서 곱한 게 0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된다? 둘 중에 하나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우리가 x는 1 또는 3 이렇게 구해내 주시는 게 첫 번째 인수분해를 통한 방법이거든. 우리가 이걸 하려고 앞단은 인수분해를 좀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근해 공식이라는 방법이야. 이거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 선생님, 그러면 인수분해를 왜 구한 건가요? 사실상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인수분해로 구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해서 두 방법 모두 알고 있어야 될 거거든. 물론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들도 근해 공식을 써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근해 공식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외워주고 가셔야 되거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좀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일단 근해 공식을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도 물론 알고 있어야겠지. 하지만 근해 공식은 암기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먼저 공식부터 좀 쓰고 간다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써볼게. 2차 방정식에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근 x는요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친구가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고 하면은 기초적으로 이 친구가 되는 거야. 근데 근해 공식이 하나가 더 있거든? 그거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근해 공식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외워줄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증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하고 갈게. 물론 증명 과정이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굉장히 중요하게 암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파란색으로 좀 친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표시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 필기하실 때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해 볼 건데 우리가 여기서의 x 값을 지금부터 구해보자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완전 제곱식의 도움을 좀 받을 거거든? 그러면 일단 a로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한 다음에 괄호 닫고 플러스 c는 0 요렇게까지는 좀 해줘 볼게. 괜찮니? 이거는요 c를 제외한 b 같은 경우에는 a로 묶어준 거야.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 괄호 안에다가 어떤 친구를 넣어줘야 될지 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여기다가 그럼 플러스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이 좀 들어가셔야 돼요. b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이 식의 변화를 주지 않으려면, 전체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려면 이 친구를 한 번 더 했으면은 한 번은 빼주셔야 돼. 계산까지 해서 4a 제곱분의 b 제곱일 거거든? 이 친구는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A, 그 다음에 얘는요, 요거까지만 보고 이 뒤에 있는 거 우리가 바깥으로 좀 빼줄 거야. 오케이? 괜찮니? 그래서 이 친구는 A 더하기 이 A분의 B의 전체 제곱까지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뒤에 있는 친구는 A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이 되고 원래 있던 C는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줄 거냐면 나머지는 좀 넘겨주셔도 괜찮거든. 그래서 나머지를 넘겨주세요. A에 X 플러스 이 A분의 B 제곱은 이 친구는 4A분의 B 제곱 그 다음에 뭐 요거 마이너스 C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해줄 거냐면 전체를 뭘로 나눠? A로 좀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A로 나눠보실게요. X 플러스 이 A분의 B에다가 전체 제곱 그 다음 얘가 뭔가요? 4A 제곱 분의 B 제곱이 되겠고 얘는 A분의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조금 더 깔끔하게 써주고 싶거든. 그럼 얘는 4A 제곱으로 묶어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까지는 가능할 거야. 맞니?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양쪽에 제곱해서 이 친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X 플러스 이 A분의 B가요.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친구에다가 루트를 씌워줄 거야. 이렇게 4A 제곱에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어떻게 루트 안에 있는 4A 제곱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좀 나와줄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친구는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A분의 쭉 올려주고 여기가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 친구가 넘어가면은 끝나는 식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쪽에다가 자, X는 뭐가 된다? 2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증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증명 과정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증명을 하실 줄 안다면은 정말 수학적인 능력이 느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 모든 공식은 본인이 직접 증명해 봄으로써 수학 실력이 느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공식 같은 경우에도 한 번쯤은 모두가 이 강의 볼 때 잠깐 멈추고 한번 본인이 한번 증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얘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암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절대 까먹지 말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면은 x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를 한 10번 정도는 읽어봐. 알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10번 정도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10번이라도 써봐. 알았죠?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식이 또 있다 그랬죠? 그 친구는요 우리가 짝수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 그럼 이거 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짝수 누가 짝수냐면요 요거는 가만히 있대. 여기 중간 녀석이 짝수에 해당하는 친구인 요렇게 됐을 때에 대한 근해 공식은 따로 있는데 선생님 얘만 하면 되지 왜 얘는 또 배우는 거예요? 이 친구를 우리가 여기가 짝수일 땐 조금 더 단순하게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기가 짝수일 때는 꼭 이 공식을 사용해야 돼. 알았죠? 수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조금 더 단순하고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거고 수학적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x는
이 친구의 절반인 마이너스 b 프라임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이것도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나누기 전체를 뭘로 나눠? 요건 a지만 얘는 2a지만 요거는 a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 공식 또한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증명보다도 이거는 활용을 했을 때 빛이 나는 친구거든.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친구랑 같이. 그래서 짝수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외우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좀 해볼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x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에 대해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좀 사용을 해볼 거야. 그래서 근해 공식 사용해 주시면은 자 2a분의 얘는 4분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가운데 거에 마이너스 붙여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25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x는 4분의 마이너스 5네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8이니까 17 이렇게 쉽게 구해낼 수가 있을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아까 허근도 있다 그랬죠. 허근에 대한 공식도 한번 써볼게. 자, 2x 제곱에 이번에는 요거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요러한 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볼 건데, 허근이라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근을 나타낸 후에 이만 바깥으로 빼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얘는요 4분의 얘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가운데 거 마이너스 1의 제곱인 1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x가 몇이 돼? x가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이 친구가 1 빼기 8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7이 될 거거든.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겠구나 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이 친구는 실근이 몇 개? 실근이 2개인 거야. 우리가 2차 식은 잘 봐. 실근이 2개거나 또는 중근이니까 그것도 실근이 사실상 2개인 거지. 실근이 2개거나 또는 허근이 2개거나 이런 것도 나오는 거야. 됐니?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좀 자유롭게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 부분은 암기가 안 된다면은 저희 반 학생들은 전부 다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게끔 테스트를 볼 거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근해 공식을 배웠으면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처음 보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배우고 넘어가야 하셔야 돼요. 우리가 ax 더하기 bx는 c다라는 2차 방정식을 본다면 몇 가지 심화적인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들어 a와 b와 c가 유리수인 경우에 근이 예를 들어서 p 더하기 p예요. p 더하기 잠시만요. p 더하기 루트 q가 근이에요. 이게 뭔 얘기야? 얘가요, A, B, C가 유리수인데, A, B가 유리수예요. 이걸 우리가 유리수인 개수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 개수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근이 하나가 P 더하기 루트 Q라고. 오케이? 근데 이거면은 결론이 나와요. 나머지 하나의 근은요, 이걸 보고 나머지 하나의 근은 P 마이너스 루트 Q다. 요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조건이야. 여러분들이 조건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어쩔 때
유리수예요. A, B, C가 유리수일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저거 빼먹고 맘대로 요거랑 요거 짝꿍으로 만든다고. 오케이? 짝꿍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짝꿍의 조건이 중요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그런지를 얘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근해 공식을 좀 다시 써보면은 자,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게 근해 공식인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얘네 셋 다 유리수여야지만 우리가 여기와 일단 여기에서 뭐가 나오지 않아? 무리수가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유리수다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가 지금 이것처럼 무리수가 된 경우에 무리수가 된 경우에만 어떻게? 나머지 하나가 플러스가 나왔으면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좀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해가 되겠니? 그래서 이 친구의 조건은 어떻게 된다? A, B, C가 유리수일 때 얘네들을 우리가 켤레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복소수에서 켤레는 서수의 부호를 바꿔준다잖아? 근데 여기서도 켤레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켤레근을 갖는다. 되겠니? 어쩔 때만 A, B, C가 유리수일 때만 그런다고. 됐어?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좀 비슷한 맥락이거든? 이번에는 A, B, C가요. 실수야. 실수일 때 P 더하기 Q, I가 근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도 우리가 그대로 어떻게 풀 수 있다? 나머지 하나의 근은 P 더하기 Q, Q 빼기죠. 빼기 Q, I를 근으로 갖는다. 자, 얘네 둘도 짝꿍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의 조건이 뭐라고? 조건이 이것도 A, B, C는 이번에 실수여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이게 왜 그렇냐면 예를 들어 또 여기에 X는 뭐 이 A분에 또 써줄게. 근해 공식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럼 여기서 어디서? 지금 A, B, C가 실수기 때문에 허근이 무조건 허수가 여기 지금 내가 저기 밑줄 친 저 친구에서 우리가 I가 튀어나온 거라고. 맞니? 그렇기 때문에 A, B, C가 실수여야만 허수가 여기서만 나온다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짝꿍이 되신다. 짝꿍, 켤레죠, 켤레. 켤레근인데 켤레근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조건이 훨씬 중요해요. 알았죠? 조건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통째로 좀 외워주시고 가는 거야. 됐니? 증명보다 훨씬 더 암기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근해 공식을 통해서 또한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근해 공식을 한 번 더 써볼 거야. 자, 이 A분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자, 근해 공식을 제가 너무 못 썼는데 다시 한번 쓸게요. 자, X는 이 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뚫어줘라 좀 쳐다보시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 거야. 이 루트, 이렇게 생긴 이 부분. 저 친구가 예를 들어 0이라면 0이면 그러면 x는 몇 개가 나올까?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예를 들어 이 친구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이면요. 그럼 무리식이 되면서 여기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두 개가 나올 거야. 맞니?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번에 음수면 그거는 허근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친구, 즉 무리식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밑에다가 써볼게요. 무리식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친구에 좀 집중을 좀 해볼 거거든.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양수랑 음수랑 0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근과 어느 정도 관련 지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뭔가를 판별하고 있죠. 그 판별하는 게 뭐예요? 근을 판별하고 있는 거야. 근을 판별하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일단은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라지 이렇게 대문자 d라고 합니다. 판별식을. 요거가 이렇게 판별식은 라지 d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라지 d를 배워볼 건데 이 친구가 양수라고 생각을 먼저 좀 해볼게요. 아까처럼. 자, 양수가 나오면은 루트 안에 숫자가 생겨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근이 몇 개가 될 것 같아? 두 개가 된다고.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애겠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요런 애들일 거라고. 맞니? 그럼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실수잖아. 그럼 d가 0보다 크다면 우리가 실근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근데 요거는요, 이 두 개가 부호가, 여기 가운데 부호가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좀 써주고 갈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판별식이 아까 0인 것도 좀 생각을 해봤지. 이 친구는 뭐가 나와? 근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도 얘가 0이라고. 그럼 근이 몇 개가 나와? 한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어떻게 근이 한 개지? 이거를 우리는 중근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얘는 실근이 몇 개? 한 개예요. 이거를 우리는 중복된 근이다. 중근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d가 0보다 작아요. 이럴 때는 이 친구 여기서 뭐가 튀어나온다고? 허수가 튀어나온다고 갑자기. 맞아. 그 경우에는 우리는 실근이 몇 개? 실근이 0개입니다. 그러면 몇 개? 또 허근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이 i가 튀어나온다는 거는 허수기 때문에 허근이 두 개가 되는 거야. 즉, 우리가 앞으로, 이거는 뭐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 판별식에 대한 내용을 자유롭게 좀 해석을 많이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거든? 자, 판별식은요, 우리가 뭘 판단하는 것 같아? 이 친구의 최종 목적은 실근의 개수를 알 수 있어요. 알았니? 실근의 개수가 최종 목적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근을 직접 찾지 않아도 근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뭘 보고? 판별식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좀 판별을 한다. 요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좀 볼게.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4는 0. 이거를 우리가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닌 실근이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를 어떻게? b제곱 마이너스 4ac1 라지 d를 좀 구해본다는 거야. 라지 d가 어딨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4 하시면 마이너스 15가 나오죠. 이 친구는 0보다 작으니까 자 0보다 작다. 여기서 결론은 얘가 허근을 갖는다. 즉 실근 몇 개? 실근 빵개가 되는 거야. 괜찮니? 즉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실근 0개. 괜찮니? 이렇게 판별을 빠르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판별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따로 외우고 좀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꼭 중요하게 보고 가야 되는 내용이야. 이번 단원에서는요, 빼놓고 갈 내용이 정말 하나도 없어. 대충 뭐 읽어보고 넘어갈 만한 단원이 절대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고1 과목 중에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다룰 거야. 근데 우리가 고2, 고3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능을 준비하는, 즉, 우리가 공통 과목이라 그래서 고2, 고3 과목은요, 수능에 직접 출제가 되는데, 고1 내용은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이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거야. 오케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간접 출제라 그래서 이미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서 이 부분에서 안 나오는 거지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2, 고3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고1 과정을 다시 볼 기회가 제 생각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고1 과정을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년이라면 정말 고2, 고3 과목 중에서도 이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 제 생각엔 고2, 고3 과정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알았죠? 절대 대충하고 넘어가면은 안 된다. 우리가 대학 가기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보니까 절대 암기할 만한 내용을 놓치거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배워볼 내용은 조금 심화적인 내용을 다뤄볼 거거든. 이 부분은 한번 듣고 본인이 문제에 나왔을 때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좀 외워주실 부분도 있기는 한데 원리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이거를 외울 수 있거든. 자, 볼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좀 배운 적이 있을 거거든. 자,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 친구의 근이, 예를 들어서 이 친구의 근이 알파와 베타 뭐 요런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 괜찮니?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마이너스 요걸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개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죠. 개수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는 둘의 합이 나온다. 뭐 요런 거 배웠었다고 맞니? 그 다음에 a분의 c는 알파 베타의 곱이 된다.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차도 나오고 4차까지는 무난하게 좀 배울 거거든. 근데 이게 몇 차가 나오든 사실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몇 가지 공식을 더 배워보면은 이 친구는 쉽게 말해서 규칙이 세 번째 걸 하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 3차식도 있어요. 3차식도 지금은 2차 방정식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에 대한 의미를 좀 아시라고 이 친구의 3차식의 근이요.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 그랬을 때 비슷한데 규칙성을 보라는 얘기야. 얘가요. a분의 b 할 때 마이너스를 위에서는 붙였죠. 그거 그대로 가는 거거든. 자, a분의 b 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a분의 c 할 때는 마이너스를 안 붙일 거고 플러스죠. 그 다음에 a분의 d 할 땐 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이해가 되겠니? 그러면은 이거 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의미하는 거는 각각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다 똑같아. 자, 얘네가 3개죠. 3개 중에 하나씩 뽑아서 더한 친구가 첫 번째 녀석이 되는 거야. 자, 즉 알파, 베타, 감마를 하나씩 더한 게 그럼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거거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똑같이 진행하는 거거든. 자, 두 번째, 그 다음 거는 뭐 a분의 c가 되겠죠. a분의 c는 이 3개 중에
두 개씩 이렇게 뽑아서 더해주는 거야.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 이 친구가 두 번째인 A분의 C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개를 뽑아서 곱해야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알파, 베타, 감마는 이번엔 마이너스를 붙이고 안 붙이고 얘는 당연히 붙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3차까지는 무난하게 좀 아실 수 있고 4차도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4차를 지금은 다루진 않을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규칙성과 같이 한번 외워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외우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또 배울 거냐면 막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런 내용이 나오거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걸 풀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이요 알파와 베타다 라는 얘기를 해줄 거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식 cx 잠시만요 겹칠 것 같아서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이 친구의 근은 무엇인가요? 라는 얘기를 가끔 가다가 물어볼 수도 있어. 이거는 심화 과정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접해본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 괜찮니? 그랬을 때 봐봐. 그러면 얘가요. 여기다가 알파가 들어갔을 때 성립을 한다. 뭐 대충 써볼게. 그럼 A에 알파를 넣어주고 X에 그 다음에 B에도 마찬가지로 알파 그 다음에 C 이게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맞니? 그 다음에 뭐 베타도 마찬가지지. A 곱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베타 플러스 C는 0. 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한번 이 식을요. 이 식을 양쪽에다가 알파 제곱으로 한번 나눠 볼게. 그러면은 얘가 A 더하기 그 다음에 B 곱하기 알파 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C 곱하기 알파 제곱 분의 1이 돼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얘를요 제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문자로 바꿔볼게. 뭐로 바꿀 거냐? 얘를 t로 바꿀 거고요. 얘는 t의 제곱으로 한번 바꿔볼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a 더하기 b t 더하기 c t 제곱은 0인데 이 t의 근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알파를 넣었을 때 성립을 알파 분의 1이죠. 알파 분의 1을 넣었을 때 성립하고 있는 게 보여야 돼. 그럼 이 친구의 근은 알파 분의 1이겠지.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베타도 똑같은 식을 여기서 성립을 할 거라고. 그러면은 또 다른 근은 베타 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요를 보시면은 이 친구가 지금 앞뒤에 개수가 뒤집혀 있다고. 맞니? 앞뒤가 뒤집혀 있는 경우에는 근이요. 이 친구의 근에 역수들이 근이 되는 방정식이 탄생하는 거야. 오케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잘 봐야 돼. 2차 방정식이 앞뒤가 개수가 뒤집혀 있는 이러한 형태에서는요. 근이 역수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보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꼭 필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이 정수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 자, 얘도 심화 유형 중에 좀 하나인데 근이 정수인 2차 방정식. 우리가 쉬운 문제도 자주 여러 번 접해야겠지만
이거 같은 이러한 좀 심화 유형에 대해서도 천천히 우리가 한 번씩 보면서 익숙해지면 좀 좋을 것 같거든. 이거를 제가 문제를 써오질 않아서 한번 문제를 써볼 건데, 예를 들어서 x 제곱에 마이너스 m 플러스 4의 x.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가 곱했을 때 더하기 3 더하기 2m은 0. 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근이 양의 정수다라는 표현을 좀 써볼게. 두근이 지금 교재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두근이 양의 정수일 때 m의 값을 구하는 문제거든.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생각을 좀 해볼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좀 기억해서 왔는데 정확한지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풀어주기 전에 이 친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면은, 자, 첫 번째 여기다가 이 내용이 훨씬 중요한 거거든. 이거를 제가 문제를 쓴 것보다, 자, 첫 번째 근계수 관계를 먼저 좀 해줘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적용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번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친구가 나와야 돼. 오케이,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요, 판별식이 그 어떤 정수의 판별식이 어떤 친구의 제곱, 정수인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친구의 제곱이 나오셔야 된다. 왜냐면은 요거 우리가 좀 근해 공식을 좀 살펴봐야 정확히 제가 저 친구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 그럼 이 친구가 정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즉 이 친구 여기 있는 이 무리식을 통과를 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괜찮니? 근데 이 친구가 K가 정수가 되는 게 맞네요. 왜? 일단 여기서 분수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 분수랑 이 친구랑 이제 됐을 때 전체적으로 결과값이 분수가 나올 것 같거든. 얘가 양의 정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얘가 이 친구랑 더하기 빼기 하는 게 둘 다 정수가 나오고 밑에 거랑 나눴을 때 나눠지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풀어보시면은, 자,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볼 거거든. 자, 이 친구는 얘가 일단은 두근의 합이요. 두근이 양의 정수기 때문에 이 친구 m 플러스 4가요.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된다. 요 정도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만한 사실은 m은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갈게. 두 번째는 당연히 곱 또한 2m 플러스 3이 양보다 크다라는 걸로 가시면은 m은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좀 나타내질 것 같거든. 자, 이번에 세 번째, 얘가요, 가운데 거의 제곱, 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6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 친구에서 빼기 4에다가 3, 요거가 제가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2m 이렇게 갈 거거든. 이 친구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써 있거든. 괜찮니? 그래서 이 친구 구해보면은 m제곱 플러스 16m에 플러스 4가 0보다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거거든. 두 번째, 이번에 판별식이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친구 식이 좀 바뀌었으니까 요거가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좀 바뀌네요. 이 친구는 m이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두 근의 정수의 합이 지금 m 더하기 4라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저 힌트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m은요 뭐가 된다? m은 정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힌트를 좀 듣고 좀 적용을 좀 해볼 거야. 그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만한 내용이 요 부분 하나 더 써주시면 m제곱 플러스 16에 이걸 안 썼네요. 플러스 4가 어떤 k의 제곱이 되셔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k가 지금 m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k는 당연히 정수라는 거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여기서도 한번 쭉 구해볼게요. 어떻게? 이게 m이 정수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볼 만한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원래는 이 친구의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부등식을 풀어도 되겠지만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범위를 구하는 방법이 아직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직접 넣어가면서 비교해 볼 거거든. 자, 그럼 m을 몇부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몇 개 없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m은 0, 그 다음에 m은 1. 이렇게 5개 정도만 좀 넣어보면 될 것 같거든? 이 범위 사이에 있는 친구를 지금 넣은 거예요. 일단 마3부터 좀 여기다 넣어볼 거거든? 자, 마3 넣으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게 나오죠? 확인을 좀 해줄게요. 자, 이 친구는 9 빼기 48에 더하기 4가 0 이상이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몇이야? 4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더하기 4도 마찬가지로 0보다 이상이 아닙니다. 얘도 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1 빼기 16에 더하기 4가요. 얘가 0 이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0을 넣으셨을 때 1을 넣으셨을 때 누가 봐도 0보다 크네요. 그럼 얘네 둘 중에 조금 더 살펴본다 이 얘기거든. 자, 0을 여기다가 넣어보시면 k의 제곱이 4가 되면서 k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뿔마 2다 라고 놓으시는데 아직까지는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을 넣어보시면 이게 몇이 나와? k 제곱이 21이 나오네요. 이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친구는 요건데 k가 몇인지 직접 넣어보지 않아도 지금 이거다라고 했을 때 m이 몇이다? 얘가 안 되니까 m이 0인 걸 알아냈으니 문제를 푸는 데는 m이 0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꽤나 어려운 우리가 정석에서 볼 수 있는 좀 심화 유형이었거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세 부분이거든. 판별식이요. 어떤 숫자의 제곱이 나오셔야 된다는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판별식 제곱이 된 부분, 그 다음에 판별식이 0 이상, 그 다음에 근계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벽에 있던 미정계수를 찾아줬다는 문제 한번 살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접해보는 걸로 만족하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보고 우리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